오늘 장 정리하면서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좀 아쉽게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밀렸습니다.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기. 뭔가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신중하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 심리가, 사실은 돌다리는 눈에 돌이라는 게 안전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안전한데도 그 돌다리를 안전한 데 믿지를 못하고 두드리고 또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돌다리는 두드릴 필요 없거든요. 두드릴 그런, 시간이나 정성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실적 대비도 그렇고, 낙폭과대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즉, 가치 평가를 해보면, 항상 지나고 봤을 때 바닥인 그 가격 가치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바닥이 어딘지를 투자자들이 늘 최바닥에 살려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그런 어떤 심리 때문에 투자 심리 때문에 계속 현금을 가지려고 하고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냥 좋은 주식을 그냥 사모아 놓고 시세를 보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가치에 대한 저평가를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안전한 뭔가 없을까 이래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 현금이 이제 가장 주식 투자자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이제 현금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은 고가에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한 하반 경직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살만한 주식은 미리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전한 것만 추가하다 보면 리스크만 보다 보면 가치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보다도 주식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보고 괜찮은 주식은 사모아야 될 때다. 그런 의미로 드렸습니다. 신중하자가 아니라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지나치게 신중해서 때를 놓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오히려 과감성이 필요하다. 지금 충분히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몇 가지씩 알려주세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거의 끝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어닝 시즌은 빠른 4월 5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지수도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4월달부터 지금까지 22평선을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4월 7일 날, 우리 지수도 급락을 하고, 22평선 이하로 빠지고 나서 잠깐 4월 20일 날 하루 잠깐 올라갔다 바로 빠졌거든요. 그럼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22평선 이하에 있습니다. 즉 20일 평균 거래량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22평선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매매할 때 그 밑에 있다는 것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닝 시즌이 실적이 좋아도 그렇고요. 나쁘면 정도 빠지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요. 좋아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도 보면 계속 4월 7일 그 이후부터 급락해서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어닝 시즌의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LG전자다. 그럼 LG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잠깐 반등하다가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좀 저점 근처로. 그리고 오일주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지만 그 이후 못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주도 조금 올랐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 종목도 LG화학도 잠깐 반짝하다가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과 주가의 상관성 관계가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 기대감이 낮다는 거죠. 그럼 2분기도 실적이 지금 1분기는 좀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는 낮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것들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 게 반영이 되려면 전체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좋은 주식까지도 안 되고 낙폭과대 그런 실적주 하반기 좋은 주식도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바닥권이라는 의미거든요. 바닥권에서는 투자자들 전부 다 관망을 하고 악재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폭락을 하더라도 거기가 완전 바닥이 되거든, 진바닥이.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적고 계속 관망하고 좋은 호재가 나오도 먹히지 않는 그런 철저히 바닥권에 지금 주가가 몰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기적인 중장기적 6개월 이상의 이후에 뭐 1년 뒤에도 주식이 좋은 것도 실적이 좋은 것도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조차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주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봐야 될 게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뭐 계속 나와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높은 것들 보면 LNF는 시가총액 4등인데요. 강하게 계속 있고요. 사상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고 대다수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양극 소재주들은 잠깐 빠지고 주봉 보시면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데 실적이 나오고 과연 추세적으로 사상 고점 돌파했다가 조정받을지를 쭉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뭐 거스름신 향후에 좋은 것들은 오히려 사상 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들이 실적 나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해서 5월달에 이 고점을 에코프로빈도 그렇지만 LNF 이 두 종목이 사상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받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도 시세의 연속성이 하반기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 체크를 실적과 같이 좀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내일 모레 문을 열게 됩니다. 게다가 FOMC 결과도 이날 온전히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떤 점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나요? 네, 내일 새벽 되면 이제 FOMC 결과 우리 시간으로는 뭐 거의 다 결정될 텐데 그러면 사실은 뭐 0.5 퍼센트 포인트 인상을 하고 좀 강하게 빅스텝을 밟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좀 나온다면 오히려 한번 빠졌다가 가게 되면 그게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은 벌써 우상향이 바닥을 찍은 걸로 기술적으로는 체크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 미국장 이런 것은 뭐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금리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6월 달에 0.75% 포인트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주가의 강도를 봐야 됩니다. 주가의 강도가 이 강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제 바닥이 추가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주식을 강력하게 현금을 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음 주 기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도 22평선에 반드시 끝나고 돌파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돌파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70부터 해서 2730 사이 계속 몰려있는데 이것을 한 번은 돌파를 해주고 다음 주 정도나 해주면 눌림목 주면 거기서부터는 강력히 매수해도 하반기장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진바닥이 좀 나올 걸로 봐주셨네요. 그러면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강하게 다음 주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어지는 장은 5월 달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보장되는 낙폭 가대주들 그걸 사게 되면 미래에 장기적으로 원래 내년까지도 실적이 이어진다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계속하고 하는 성장주들은 고성장주들은 사상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양극재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은 많이 빠진 주식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보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카카오다 그러면
고성장주지만 워낙 가대하게 주가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낙폭하든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결국 지나면 카카오도 이 고점은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사면 거의 100% 정도 2, 3년 동안 본다면 작년까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돌파한 주식이 시세는 한 2, 3년 정도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 3년 뒤에 본다면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것도 고성장주의 비중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든지 보시는 종목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종목군들 실적 믿고 또 기회 오면 잡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압축해서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그거 봐야 된다. 그리고 FMC에서 혹여라도 경기와 관련된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우려가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좀 휘청일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모가 나가야 될 구간이다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